문제다린 신혜순입니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제66회 1부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공주 석장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구석기 시대 유적지예요. 그리고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라 할 수 있는 주목도끼도 나와 있으니까 가시대는 구석기가 분명하죠. 1번에 반달톨칼로 벼를 수확하였다. 반달톨칼은 청동기 시대 때의 농기구였었고요. 이 청동기 시대에는 청동이 매우 희귀했기 때문에 농기구로 여전히 석기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 주의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었어요. 2번에 구석기인들은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막 살았다 했었죠. 구석기인들이니까요. 3번에 반량전, 명도전 등의 화폐는 철기 시대이고요.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예요. 또한 가락바퀴와 뼈바늘도 신석기 시대 때의 수공업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유물이라고 했으니까 정답 2번이고요. 2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군항은 없다고 했었고요. 여러 음락의 거수들은 스스로를 삼노 또는 읍군이라고 부르는데 이 읍군과 삼노는 일종의 군장이에요. 이들이 지역을 다스렸고요. 뼈만 추려서 곽 속에 넣는다고 했으니까 매장 풍습 중에서 골장제에 해당되어지고요. 온 집 식구를 하나의 곽 속에 넣어둔다고 했었으니까 가족 공동묘의 형식을 취하고 있잖아요. 초기 국가 중에서 옥조에 해당하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혼인 풍습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이 옥조에 대한 설명이고요. 소도의 존재는 사만이었고 범금 8조는 고조선이죠. 사출 또는 부여, 정사함은 백제에 대한 설명이네요. 3번 가국가의 문화유산인데요. 천마총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가국가는 뭐 볼 것도 없이 신라겠죠. 그래서 신라의 문화유산을 찾으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무덤에 이렇게 총자가 붙어 있으면 그 무덤의 주인을 알 수 없을 때 총을 붙여주게 되는 것이에요. 1번은 청동 은입사 포류 수구문의 정병 고려시대 때에 자기가 절대 아니라고 했었어요. 자기 아니고 금속 공예품이라는 사실 주목하셔야 돼요. 청동 은입사 포류 수구문의 정병. 2번은 고구려 문화유산이죠. 금동연가 7년명 열애입상. 이거 지문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금동연가 7년명 열애입상. 3번이 신라의 금관으로서 정답이 되겠네요. 4번은 역시 많이 나왔던 것이죠. 발해의 이불병자상이에요. 이불 두 부처요. 석가불과 다부분이 병좌 나란히 앉아있다 해서 이불병자상이에요. 5번은 백제의 유명한 금동대학로죠. 도교와 불교의 흔적이 남아있는 백제의 대표적인 이런 유산이 되겠네요. 정답 3번이고요. 4번 밑줄근 왕에 대한 설명인데요. 경자년의 왕이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보내서 신라를 구원했다라는 이 표현 잘 보셔야 되겠죠? 외적이 많았다는 표현도 중요하고요.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에요.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은요,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던 왕으로도 유명해요. 1번에 대가야를 병합했다. 이거 진흥왕 때 일이죠. 562년이고요. 2번에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다. 장수왕 때예요. 427년 5세기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이 고구려가 수도를 평양으로 천도하면서 신라와 백제 간의 낮에 동맹이 결성됐다 했었어요. 여기서 삼국의 전성기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삼국의 전성기는 고구려보다 오히려 백제가 빨랐어요. 그래서 백제 먼저 시작하고요. 4세기 중후반이에요. 백제 근초왕이죠. 그리고 5세기에 이르러서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이 나오면서 고구려 전성기로 가요. 잠시 이렇게 휴지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6세기에 신라로 가는 것이에요.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으로 이어지는 6세기 때 신라의 전성기.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백고무신, 하얀고무신 이 순서로 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삼국의 전성기는 한강 점령 순서와도 똑같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3번에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했던 것은 백제 무령왕 6세기 초반이에요. 5번에 낙랑군을 몰아내고 영토를 확장했던 임금은 고구려의 왕이죠. 미천왕이에요. 미천왕 313년이고요. 이 당시로서는 낙랑군을
엄청난 강성한 세력이었기 때문에 넘볼 수가 없었어요. 넘사벽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고구려의 미천왕이 미친 척 한번 쳐봤는데 낙랑군이 한 방에 무너졌던 것이죠. 결국 미천왕은 고구려의 영토를 확장하는 결과를 이루게 돼요. 5번 가왕의 제2시기 삼국의 상황인데요. 쭉 보시니까 미륵서 창건했다고 나와 있죠. 미륵서 창건했던 왕은 백제인 무왕이에요. 무왕의 제2기간이 보통 일반적으로 600년에서 641년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미륵서 창건 연도가 639년이니까 가왕의 제2시기, 즉 7세기 초중반의 삼국의 상황을 잡으시면 되겠어요. 참고로 거기 나와 있는 금제, 사리, 봉연기는요. 사리를 봉안하는 내력을 적은 글이에요. 사리, 봉안기라고도 해요. 그리고 사리 장원구가 있는데 이 사리 장원구는 사리를 보호하는 그런 그릇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1번에 고구려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수의 대군을 격파했다 612년 연도 중위에서 한번 외우더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1번이 바로 정답이네요. 7세기 초니까. 2번에 백제 고흥이 서기를 편찬했던 것은 근초 고왕 때예요. 375년 백제 전성기죠. 4세기 후반이요. 3번에 백제 계백이 황산벌에서 군대를 이끌고 결사항전하였다. 황산벌 전투 백제의 마지막 전투 660년 이 해에 백제가 멸망하게 됐던 것이고요.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를 시켜서 우상국을 정복하게 했었죠. 신라 지증왕 512년 그래서 신라 지증왕부터 해서 법흥왕 진흥왕으로 신라의 전성기 6세기가 이어졌던 것이에요. 5번에 사찬 시드기 기볼포에서 676년이죠. 당군에 승리하게 돼요. 675년에 매소성 전투, 676년에 기볼포 전투에서 신라군이 당군에 승리하면서 당나라 세력을 한반도에서 완전히 축출하게 됐던 것이에요. 6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인데요. 청해진을 설치해서 해상교육을 활발하게 전개했던 이 국가의 경제상이라고 했는데 청해진 설치는 이 828년 신라 흥덕왕 때 상황이에요. 다시 말해서 통일신라 시대 때 정확히 말하면 통일신라 시대 또는 신라 아들하고도 하죠. 그때 경제 상황을 찾으시면 되는데 삼한통보와 해동통보 많이 나왔던 지문이죠. 고려 숙종 때. 고려 때 얘기니까 해당 사항 없고요. 솔빈부의 말 발해니까 역시 관련 없어요. 구황작물의 재배는 조선 후기니까 역시 한참 뒤고요. 특수행정구역인 소에서 여러 물품을 생산했다. 역시 고려시대 때 해당하는 것이에요. 5번에 조세 수치와 노동력 징발을 위해서 3년마다 촌주가 촌랑 문서를 작성하였다. 5번이 바로 정답이겠네요. 7번 가나사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가를 보시면 선덕왕이 죽었는데 아들이 없자 김주원을 옹립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홍수가 심해서 시간 맞춰 오지 못해서 김경신으로 하여금 왕위를 계승하도록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김경신이 바로 원성왕이 됐던 것이에요. 원성하면 그 기억나실까요? 진골 귀족들의 원성을 자자하게 샀던 왕이에요. 왜? 뭐 때문에? 독소 삼품과 설치로 인해서. 독소 삼품과의 설치 언제인데? 788년이에요. 여하튼 원성왕의 제의는요. 785년에서 798년인데 제2기간까지 외울 수는 없고 단지 이제 독소 삼품과 설치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대충 이 정도구나. 나를 보시면 원종과 애노의 난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889년이죠. 신라 친성 여왕 때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0여 년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를 찾으시면 되는데 계백 요소는 고려태조 왕건과 관련 있는 내용이니까 고려시대고요. 2번에 노구 폐지를 명하는 왕, 노구 폐지 689년 신문왕 때예요. 2년 전인 687년에 관료전을 지급했고요. 그로부터 2년 후인 689년에 노구를 폐지했다 신문왕이고 성균관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때 최고 교육기관이니까 역시 해당 사항이 없어요. 시대가 한참 뒤고요. 초조 대장경은 고려의 2차 침입 때 불력으로 부처님의 힘으로 외적의 침입을 물리치고자 하는 염원을 담아서 조판한 것이니까 거란의 2차 침입이 1010년에 있었으니까 역시 한참 뒤의 일이에요. 5번에 김원창의 난이 822년에 헌덕왕 때 발생하게 되는데 이 김원창은
웅천주, 지금의 공주죠. 웅천주의 도독이었고요. 김주원의 아들이었어요. 이 김주원,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한데 불만을 품고 있다가 이 반란을 일으키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가나의 상황을 보면은 문제가 어려울 것 같았는데 이 보기 지문이요 너무 형편없어요. 아주 시대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다른 내용 몰라도 대충 김원창이 난 요 신라 시대 때니까 바로 답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8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모둠에 보시면 연꽃무늬 수막새라고 보이고 있어요. 연꽃무늬 수막새는 고구려의 기와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고구려 때 사용했던 온돌도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크라스키노 성이라든지 콕샤로프가 평지성은 모두가 연해주 주변에 있는 그 지역으로서 발해의 영토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둠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고구려 때 사용된 문화 흔적이 발해까지 이어졌다는 것은 발해를 세운 민족이 고구려 유이민이다 때문에 발해를 우리 민족의 역사로 편입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짙게 깔려 있는 것이죠. 5번이 답이네요. 9번 밑줄 본 인물인데요. 김제 금산사 나와 있고요. 완산주를 도읍으로 국가를 세운 인물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견훤이죠. 견훤이 자신의 아들 신검에 의해서 금산사에 유폐되었다가 탈출했다고 했었어요. 독소 산풍가를 실시했다 원성왕 788년이라고 했었고요. 이번에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했다 백제 침류왕이죠. 384년이에요. 중요한 연도만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3번에 후당과 오월의 사진을 발견하였다. 이게 바로 견훤에 대한 설명이고요. 지문으로 굉장히 빈축도 높게 나왔던 것이에요. 4번도 마찬가지죠. 광평성 등의 정치기구를 마련하였다. 후 고구려를 건국했던 궁예에 대한 설명이에요. 904년.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했던 왕은 신라 진흥왕이죠. 576년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 정답 3번이고요. 10번. 다음 제도를 시행한 국가의 경제 상황인데요. 문종 3년, 문종하면 조선도 있고 고려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공음전이라는 것이 보이고 있으니까 여기에 문종은 고려시대 때의 문종이다라는 것이죠. 문종하면은 일종의 고려의 전성기 시대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일단 전시과 체제에 대한 걸 살펴볼게요. 시정 전시과의 시작은 바로 경종 때 있었어요. 이 시정 전시과가 개정 전시과로 옮겨가는 게 목종 때이고요. 이 개정 전시과가 경정 전시과로 완전히 전시과 체제가 정비되어졌던 것이 바로 이 문종 때 상황이에요. 여하튼 이 국가의 경제 상황이니까 우리는 고려 시대에 잡으시면 돼요. 쉽죠? 뭐 지문 내용이 여러 가지 많이 나왔는데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아 이때 고려구나 라는 건 잡으시면 되죠. 활구라고 불리는 은병이 유통되었던 고려 숙종 때고요. 병란도는 고려 전기의 무역항 그리고 서적점, 다점 등의 관영상점이 운영되었다고 역시 고려 전기 때 상황이고 경시사의 관리들이 수도의 시전을 감독하였다 고려 문종 때 상황이니까 1, 2, 3, 4번은 모두 고려에 해당되어져요. 그러나 5번에 설점 수세제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 설점 수세제는 조선 후기 효종 때 시행되었던 것이에요. 이 조선은 농번주의 국가예요. 때문에 농업 외에 다른 그 산업 활동 등은 굉장히 금기시되었단 말이에요. 특히 이 광산 개발 같은 게 완전히 금지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조선 후기에 들어서 이 금지된 광산 개발은 몰래 하는 잠체가 성행하게 되니까 어차피 그럴 바에는 세금을 받고 수세요. 설점, 점포를 개설시켜주자 라는 식으로 변하게 되면서 효종 때 설점 수세제가 시행이 됐던 것이에요. 여하튼 5번은 그래서 조선 후기의 상황이니까 5번이 틀렸네요. 11번 가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광군을 창설했다고 했으니까 고려의 3대 임금 정종 때죠. 연도로 따지면 947년이에요. 강감찬이 귀주에서 거란군을 크게 물리쳤다. 거란의 3차 침입을 강감찬이 물리친 것이에요. 1019년이죠. 서희가 소소년과 외교 담판을 벌여서 강동 육주 지역을 확보했다. 이거 거란의 1차 침입 때예요. 고려 성종 때이고요. 993년의 일이니까 지금 여기 순서를 이렇게 가, 다, 나의 순으로 돼야 되겠죠? 2번이 정답이네요.
12번 가 기구에 대한 설명인데요. 고려의 관청이라고 했고요. 관리들의 부정을 감찰하고 탄핵하는 일을 담당했던 어사대에 대한 설명이에요. 4번에 관직 임명에 대한 서경권을 행사했다. 4번이 정답인데요. 이 어사대와 중서문화성의 낭사를 합쳐서 우리는 대간이라고 불렀고요. 이 대간에서 간쟁권, 봉박권, 그리고 서경권을 행사하게 돼요. 정답 4번이고 1번에 무신집권기 최고 권력기구는 초창기에는 중방이었다가 최충원이 집권하면서 1209년에 교종도감을 설치하면서 중방에서 교종도감으로 최고 권력기구가 무신집권기대에 옮겨오게 되는 것이에요. 2번에 원간섭기에 첨의부로 격화되었던 기구는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이에요. 참고로 중추원은 밀직사로 그리고 어사대는 감찰사로 각각 격화되어졌고요. 고려 말 즉 충렬왕 때 이르러서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이렇게 개편되었어요. 5번에 서울 출신의 학자들이 검서관, 규장각의 검서관으로 기용되었던 것은 조선 후기 정조 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서울 출신 학자들, 유명한 학자들 많죠? 뭐 이덕무, 유득공, 박재가, 그리고 서희수 이 4명의 4인 검서관이 기용되었다는 얘기예요. 13번 가해 침입에 대한 고려의 대응인데요. 고려가 강화도로 천도했다고 했었으니까 이거 바로 몽골의 침입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죠. 자, 몽골의 침입에 대비해서 몽골의 1차 침입 때는요 무방비로 당했기 때문에 몽골의 재침입에 대비해서 강화도로 1232년에 옮겨가고요. 그래서 몽골 2차 침입 때부터는 강화도에서 고려 지배층들이 몽골에 저항하게 되는데 이 강화도로 천도 지배층이 옮겨갔다는 얘기는 육지에 고려의 백성들을 무방비로 방치한 상태에서 자신들만 살기 위해서 도망쳤다는 얘기니까 정말 무책임한 지배층 왕족이에요. 기억번에 양규가 무로대에서 적군을 물리쳤다. 양규는 거란의 2차 침입이요. 1010년에 양규의 혁혁한 전과가 있었어요. 몽골 침입에 대한 대비는요. 바로 김윤우죠. 대표적인 인물이 대몽항전의 영웅이라고 불릴 수 있는 김윤우는요. 몽골 2차 침입 때 처인성에서 적장 살리타를 화살 한 방으로 보냈고요. 이런 김윤후가요. 21년이 지난 1253년이요. 즉 몽골의 5차 침입 때 충주성에서 역시 몽골군을 격퇴하게 돼요. 그리고 이 송문주라는 인물은 죽주 방호 별감으로 있었는데요. 몽골의 3차 침입 때, 즉 1236년에 몽골군을 격퇴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쉽게 3번으로 나오죠. 리을본의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동북 구성을 쌓았던 것은 여진족을 대비했던 것이에요. 14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상황 이후에요. 경대승이 정중부를 죽이자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무신정변은 1170년에 발생했다고 했었어요. 1170년에 무신정변이 발생하고 나서 이고, 이의방, 정중부 등이 담합해서 일어난 것인데 맨 처음에 이의방이 이렇게 집권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의방이 정중부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 정중부에서 경대승으로 가게 돼요. 경대승에서 이의민이라고 천하장사로 불렸던 인물이요. 아주 무식했던 인물이요. 고려 의종을 허리를 반으로 폴더로 접어서 죽였던 이의민에서 그리고 1196년에 최충원이 집권하게 되면서 최씨 무신 정권이 성립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의 의도는 문제 상황은 경대승 이후의 이 상황을 물어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번에 최충원이 왕에게 봉사 10조를 올렸다. 이게 정답이 되겠고요. 묘총의 서경천도 운동은 한참 전이죠. 1135년에 바로 묘총의 서경천도 운동이 있었고요. 강조의 정변은 1009년에 있었어요. 역시 앞서 있었고 이자겸의 난 1126년에 있었으니까 한참 앞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묘총의 난 그리고 이자겸의 난 이런 연도들은 중요하니까 외워두실 필요가 있어요.
김보당이 폐위된 왕의 보기를 주장하며 군사를 일으켰던 것은 1173년의 일이니까 정답은 2번이 돼야 되겠네요. 15번 밑줄은 왕의 제2기간인데요. 왕이 이자춘에게 이르기를, 이자춘은 이성계의 아버지예요. 명을 내리는데 명을 듣고 이자춘이 유인우라는 사람과 함께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서 격파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쌍성 총관부의 수복은 1356년 공민왕 때 일이에요. 우리가 원간섭기를 흔히 언제를 보냐면 고려 원종이 개경으로 환도했던 1270년부터 해서 공민왕이 쌍성 총관부를 수복했던 1356년 이때를 원간섭기라고 보고 있는 것이에요. 1번에 초량 외관에서 교육하는 상인이라고 했는데 두문포 외관이 협소해서 초량 외관으로 옮겨서 교육하게 되는 것이 조선 숙종 때 일이에요. 동의보감은 광해군 때 일이고 주자감은 발해의 일종의 국립대이니까 발해에 해당하는 설명이니까 완전 틀렸고요. 5번의 황룡사 구축목탑은 선덕여왕 때 건립되어져요. 황룡사의 창건은 진흥왕 때이지만 황룡사 구축목탑의 건립은 선덕여왕 때 646년인데요. 자장대사가 건의했다고 했죠. 황룡사 구축목탑을 건립하시게 되면 주변 세력이 잠잠해지고 평화롭게 유지되어지는, 다시 말해서 편하게 잠자기 좋은 자장자장 해서 자장대사가 건의했던 황룡사 구축목탑의 건립이요. 4번의 전민변정도감이 이 권력가들에게 빼앗긴 이 토지를 농민들에게 다시 되돌려 주기 위해서 전민변정도감을 이렇게 설치했던 것이에요. 물론 이 전민변정도감은요, 공민왕 전에도 고려 원종 때라든지 충렬왕 때도 각각 설치되었다가 폐지되어졌고요. 공민왕 이후인 우왕 때도 설치되어졌다가 폐지되어졌어요. 이 전민변정도감이 설치와 폐지를 반복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 거셌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네요. 16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인데요. 전라남도 강진군 월남사지에 있다고 했었는데 진울의 제자라고 했었죠. 그리고 수선사의 2대 사주가 됐다고 했었으니까 진각국사 해심에 대한 내용이에요. 1번에 화엄 1승 법궤도를 지어서 화엄 사상을 정리했던 고승은 옷 잘 입는 스님 의상대사이고요. 해동 천태종을 개창해서 불교 교단 통합에 힘썼던 스님은 대각국사 의천이었어요. 어디까지나 교종 위주로 선종을 통합했던 것이고요. 3번에 선문염송집이요. 한국과 중국의 역대 선사들의 어록을 모아놓은 화두집을 편찬했고요. 유불일치설을 주장했던 인물이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진각국사 해심에 대한 설명이니까 3번 정답이네요. 권수 정의 결사문을 작성해서 정의 쌍수를 강조했던 인물, 지금 여기 그 지문에도 등장하고 있는 불일 보조국사 진울이에요. 5번에 보현 10원가를 지어서 불교 교리를 대중에게 전파했던 고승은 고려 광종 때 귀법사의 주지 균여스입니다 했어요. 3기억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었죠. 고려 광종 때 귀법사의 주지였던 균여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 3번이네요. 17번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인데요. 소재지가 강원도 평창군이라고 나와 있고요. 고려시대 때 다각 다층 석탑을 대표하는 작품이 나와 있으니까 이게 바로 그 평창에 세워져 있는 평창 월정사 8각 9층 석탑이에요. 평창 월정사 8각 9층 석탑 다각 다층 석탑이라고 했으니까 1번에 딱 보이고 있어. 화려한 면이 보이고 있죠. 2번에 나와 있는 것이 경주 정예사지 13층 석탑이고요. 경주 정예사지 13층 석탑이고요. 1번의 월정사 8각 9층 탑이 고려 전기를 대표하는 석탑이라고 본다면 송나라의 영향을 받은 것이에요. 3번은 고려 후기를 대표하는 석탑이에요. 원나라의 영향을 받았고요. 그리고 조선시대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영향을 준 석탑이에요.
개경 경천사진 10층 석탑이요. 4번이 발해 영광탑 많이 나왔던 것이고 5번이 정선 정암사 수만호탑이에요. 고려 석탑이에요. 정선 정암사 수만호탑. 18번 다음 시나리오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인데요.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였다고 하니까 이성계가 크게 화를 냈다고 했는데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였던 것은 공양왕 때예요. 고려 마지막 임금이죠. 그러니까 이 이후의 상황이니까요. 이 이후의 상황을 잡으시면 되겠죠.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올렸던 것은 고려 성종 때가 훨씬 앞서 있죠. 2번에 권근 등의 건의로 사병이 혁파되었다. 조선의 2대 임금은 조선 정종 때인데요. 정종은 허수아비였고요. 실제로는 이방원의 주장대로 사병이 혁파되었던 것이에요. 3번에 안우 이방실 등이 홍건적을 격파하였다 나오고 있는데 홍건적의 침입은 두 차례에 걸쳐서 있었어요. 1차 홍건적의 난이 1359년 공민왕 때 있었고요. 그리고 2차 홍건적의 난도 공민왕 때 있었는데 1361년이에요. 2년 후에 2차 홍건적의 침입이 중요한데요. 이때 공민왕이요. 복주, 지금의 안동으로 피난을 갔다라는 사실을 잘 알아두시기 바래요. 4번에 망이 망소유가 공주 명학소에서 봉기하였다. 정중부 집권기에 1176년이고요. 쌍기의 의견을 수용해서 과거제가 시행되었던 것은 고려 광종 때의 일이니까 훨씬 앞선 시대의 일이죠. 그래서 정답 2번으로 이렇게 채택이 되어지겠네요. 19번 밑줄군 왕의 업적인데요. 왕께서 경자년에 활자를 주조하셨고 경자자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갑인년에 다시 위선음줄이라고 하는 명나라 시대 때 간행된 서적의 글자 모양을 떠서 갑인자를 주조했다. 갑인자 세종이 갑이야. 태종 때 개미자, 세종 때 갑인자, 세종이 갑이야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종에 해당되어지는 것이죠.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을 반포했다. 성종이고요. 동국문헌 비고는 영조때죠. 3번에 농사 직설의 편찬 세종 때예요. 전세를 1개당 4,6도로 고정하는 영정법의 시행은 인조 때예요. 전세를 고정했기 때문에 전세의 정액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5번에 삼정의 물난을 시정하기 위해서 안핵사 박규수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삼정 이정청을 철종 때, 즉 1862년에 이렇게 설치했던 것이다. 20번 가나사의 시기인데요. 가를 보시면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보이니까 이거 볼 것도 없이 무오사화죠. 무오사화예요. 그럼 나를 보시면 조광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요거 기묘사화에 해당되어져요. 무오사화는 연산군 때, 기묘사화는 중종 때 있었는데 우리 4대 사화가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무갑기일이라고 했었어요.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묘사화 이렇게 해서 무오사화, 갑자사화는 연산군 때, 기묘사화 중종 때, 을사사화는 명종 때 있었다고 했었죠. 1번에 정혜림 모반 사건으로 기축옥사가 일어났다. 선조 때 발생한 것이에요. 1589년에요. 이 기축옥사로 인해서 동인들의 피해가 크게 발생하게 돼요. 2번에 외척 간의 권력 다툼으로 유님이 제거되었다. 명종 때 발생한 을사사화이고요. 3번에 자의 대비 복상 문제로 예송이 전개됐다 했는데 예송 논쟁은 1차, 2차에 걸쳐서 발생하게 돼요. 1차 예송 논쟁은 우리가 기해 예송이라고 해요. 이 기해 예송은요. 효종이 죽고 나 이게 전부 현종 때 발생한 것이에요. 효종이 죽고 난 후에 효종의 계모인 자의 대비가 몇 년 상복을 입어야 되느냐 놓고 서인과 남인이 논쟁을 벌인 것이에요. 할 짓도 더럽게 없죠. 서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서인이 집권하게 돼요. 그리고 2차 기의 예송은요. 이번엔 효종비가 죽고 났을 때 자의 대비가 또 몇 년 상복을 입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놓고 논쟁을 벌이는 것이 갑인 예송이에요. 이때는 남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남인이 집권했다. 정신 못 차렸죠? 외란과 호란이라는 엄청난 전쟁을 겪고 백성들을 사지에 몰아넣고 아주 정신 못 차렸다는 얘기예요. 4번에 10인 장씨 소생의 원자 책봉 문제로 환국이 발생했다 했는데 이 환국은 숙종 때 모두 발생하게 돼요. 숙종 때 3번의 환국이 발생하는데 경신왕국,
그리고 기사왕국, 그리고 갑술왕국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발생한다. 근데 10인 장시제 소생의 원자책복 문제로 발생한 황국은 바로 이 기사왕국이에요. 기사왕국을 통해서 남인이 재집권을 하게 돼요. 경신한국에서 남인이 실각했었거든요. 5번을 보시면 패비 윤씨 사사 사건을 들은 연산군이 갑자기 빡치는 바람에, 갑자기 폭주하는 바람에 사화가 발생해요. 그래서 갑자사화인가 봐요. 소학동자라고 불리는 김갱필을 중심으로 한 많은 살인들이 이때 희생되어지게 됐네요. 여튼 사이에 있었던 것은 5번이 정답이네요. 21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예요. 누르와 치가 있으니까 후금이죠. 이 후금의 세력이 커지니까 명나라에서 조선의 군마를 요청하게 돼서요. 강옥립을 도원수로 김경수를 부원수로 삼아서 파병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가 바로 1618년의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즉 1619년에 조선 군대와 명나라의 연합군 조명연합군과 그리고 후금의 군대가 충돌하게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 전투를 우리는 사르후 전투라고 해요. 그 유명한 사르후 전투예요. 이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1619년이니까 지금 해당되어지는 것이 다에 해당되어지겠네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22번 가전쟁 중이라고 했는데 동래부사 송상현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뭐 볼 것도 없이 임진왜란이죠. 금산 702청 조헌이요. 유성룡도 나오고 있어요. 김상용이 강화도에서 순절했던 것은 병자 호란 때이고요. 이괄이 이끈 반란군이 도성을 장악했다. 인조 반정이 발생한 지 1년 후에요. 즉 1624년의 일인데요. 결국 이관의 반란은 실패로 끝나게 되고요. 이관의 잔당들이 후금에 넘어가서 꼰지르는 바람에 정묘호란이 1627년에 발생하게 됐던 것이에요. 3번은 정봉수와 이립이 용골산성에서 항전했다. 정묘호란 1627년이고 김시민이 제1차 진주성 혈투가 1592년 10월에 발생하게 되고요. 이때 김시민의 진주성 대첩이 일어나게 돼요. 왜군은 크게 물리치게 됐죠. 임진왜란 때 일이에요. 5번에 이종무가 적의 근거지인 스시마섬을 정벌했던 것은 조선 세종 때니까 훨씬 전이죠. 23번 가왕에 대한 설명인데요. 탕평군주라고 나와 있으니까 영조대왕임을 알 수 있어요. 청계천 준설공사도 나와 있고 뭐 확실하게 균형법도 나와 있네요. 학문 연구 기관으로 집현전을 두었다. 세종 때죠. 훈련도감의 설치는 임진왜란 발생 1년 후 선조 때요. 1593년 유성룡의 건의로 훈련도감을 설치했고요. 속대전 편찬했다. 3번 정답이네요. 조선의 법전이 우리가 이랬잖아요. 성종 때 반포했던 경국대전, 그리고 영조 때의 속대전, 그리고 정조 때의 대전 통편, 그리고 흥선대원군, 고종 때의 대전 회통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속대회로 외운다고 했었죠. 4번의 악화개봉은 성종 때이고요. 신의 통공의 단행은 정조 때에 해당하는 설명이에요. 24번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인데요. 담원이라는 호를 알면 좋은데 뭐 호를 뭐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여하튼 시대를 앞선 조선의 실학자라고 실학자에서 힌트를 맞추셔야 되겠네요. 명문가의 자제는 힌트가 안 되고요. 농수각을 세우고 천문을 관측했다. 천문에 관심이 많았던 실학자. 연행사 일원으로 청에 갔다고 했으니까 중농학파보다는 중상학파에 가깝고요. 중상학파이면서 천문에 관심이 많았던 실학자. 이러면 답을 낼 수 있죠. 홍대용이죠. 홍대용은 의산문답이라는 이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무한 우주론과 지전설을 주장하면서 이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 비판을 가했던 인물이에요. 또 하나의 서적이 있는데 임하경륜이라는 저서에서는 토지개혁 정책을 주장하게 돼요. 균전론이라는 토지개혁 정책을 주장하게 돼요. 1번에 지봉유설에서 천주시리를 소개했던 인물은 바로 이수광이에요. 광해군 때이고요. 양반전은 박지원이죠. 북화기는 박제가예요. 동의수세보호는 태양인 이재마저 고종 때의 인물이에요. 정답이 2번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25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17대 왕 잘 모르겠고요. 청해서의 볼모 생활 이러면 알 수 있네요. 외국인 하멜과의 만남이 있었고요. 나선 정보를 확실하게 조선 효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나선 정보는 1차와 2차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했었죠. 1차의 변급, 2차의 신유가 이끄는 조총 부대를 각각 파견했다고 했었어요. 아무튼 뭐 효종은 어영청의 개편과 북보를 추진했다 맞는 내용이고, 이번에 위화도 회군과 과전법의 시행은 이성계예요. 3번에 초기의 문신제는 정조죠. 백두산 정계비의 건립은 숙종대예요. 1712년이고요. 5번에 기약조 체결을 통한 일본과의 무역을 재개했던 왕은 광해군 때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래서 정답 1번이었고요. 강의진님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